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탄핵 정국도 미스테리이고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신기루화 됐고 미스테리가 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민의 댓글,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왜 지금 미스테리가 되고 신기루가 됐습니까?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간첩을 잡아야 되겠죠. 간첩을. 그런데 누굴 잡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잡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죠. 이게 신기루죠. 잡아야 될 것은 간첩인데 대통령만 잡고 있는 이 현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대 대선 득표율을 보시면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민의힘에서 48.6%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이재명 후보, 이전에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8%예요. 1위와 2위의 격차가 0.7%도 되지 않습니다. 1%도 되지 않아요. 0.7%라는 것은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정선거를 주장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웃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다. 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2위가 됐어. 아주 근소한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선거에.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근소한 차이니까 한번 까보자. 검증을 해보자. 할 것 같아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던 후보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진 후보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일파만파로 퍼지니까 2위를 했던 2등을 했던 이재명 후보 그 당시에 지금 맞죠? 더불어민주당 6대 은행장 만나서 선관위에 지금 매체 고발 거론을 해서 지금 광고를 하지 마라.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부정선거는 없다. 덮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잡으라는 간첩은 잡지 않고 대통령을 잡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진 후보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고발한 매체에 대해서는 광고까지 하지 마라 그러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긴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고 있고 자 정말 이것은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한공항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지금 다 덮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공항공사 사장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왜 이래 됐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죽을 이유가 없습니까? 하루 만에 묻혔다는 거예요. 이전에 세월호 사고라든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 전부 다 밝히자. 특위를 만들자. 특검을 하자. 다 까불렸는데 이것은 무한공항 사고는 하루 만에 묻혀버렸는데 왜 지금 숨집니까?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거? 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선관위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투표용지 소각했던 연루된 인물이 네, 이분이 지금 시청의 옥상에 가서 지금 여기서 이제 자살을 했어요. 목을 메고. 이게 가능합니까? 전부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기각이 되잖아요. 자기들은 아니다. 형사기록정이 없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기하는 사람들 다 찾아가면서 전화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정작 어떻습니까? 내부는 어떻어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도를 하지 않아요. 뉴스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도 안 합니다. 뉴스에도. 선관위 내부에 있는 연루된 인물이 자살했습니다. 이거. 시청 옥상에 아침에 올라가서 네, 이렇게 목을 메고 이게 혼자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정말 지금 이 아이러니하고 미스테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
최초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4.15 부정선거입니다. 2020년 네, 부정선거를 고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를 당했어요. 의무사. 국도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지금 어떻습니까? 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스테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 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이 아이유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 예전에는 국민 가수였죠.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 여동생이라고 해서 국민 여동생은 다른 사람이고 국민 가수였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아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민 가수가 됐죠. 인민 가수. 그래서 지금 아이유는 탄핵 찬성을 하는 이 집회에다가 지원을 하고 뭘 나눠주고 이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아이유의 행적을 보니까 중국 전부 어떻습니까? 중국 자본과 연관된 이런 지금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광고에 많이 지금 출연하고 있고 이 와중에도 프라닥이라고 하는 이런들 프라닥 치킨을 알 겁니다. 광고 모델로 지금 기용이 됐다고 합니다. 다른 광고는 다 잘려버렸어요. 프라닥이 어떤 기업입니까? 중국 자본이죠. 조선족. 네, 희한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있어요. 아이유는 지금 좌파입니다. 완전 좌파예요. 인민가수죠. 그런데 아이유는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체제에서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겁니다. 자본주의. 연예인들은요, 가장 완벽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예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좌파죠. 유재석뿐만 아니고 희한합니다. 돈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아주 극단의 보수주의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삥을 다 뜯고 거기에 빨대로 꽂아갖고 피를 다 빨아먹으면서 자기는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좌파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인민가수예요, 인민가수. 아이유. 희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것도 좀 이제 아이러니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피를 다 빨아면서 돈을 벌고. 자, 정우성을 보시면은 얼마나 미스테리입니까? 정우성 잘 아실 거예요. 네, UN 난민 대표입니까? 어디 뭐 지금 해서 이거 뭐 홍보사절 뭐 대표단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난민은 어떻게 돼? 난민을 받아들이고 뭐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키워야 된다. 우리 손으로 자기가 키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놓고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은 못 키우겠대요.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 피를 갖고 있는 자식은 또 못 키운대. 희한합니다. 이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이게 좌파입니다, 좌파. 전부 다 미스테리입니다. 좌파에 의해서 지금 헌재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도 전부 다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지금 친선대사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위에 있습니다. 정우성. 말과 행동이 전부 다 미스테리다. 그리고 여러분들 MBC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MBC 좌파 언론들 지령받고 만드는 이 지금 종북 친중 언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자본 요번에도 MBC가 중국 자본입니다. 중국 자본을 1,000억을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자본에. 그런데 MBC가 항상 주장했던 내용은 뭡니까? 희한합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항상 이 MBC가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저출산 문제죠. 우리가 첫 번째 1번 저출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MBC가 적극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출산율 0.7% 100분 토론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어요. 인구절벽 특집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이런 방송 잘 안 보잖아요. 네, MBC의 메인 방송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아니 나 혼자 산다는 방송을 보면서 누가 결혼을 합니까? 누가 애를 낳아요? 여기에 출연하는 연예인들도 정말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이 연예인들이라면 출연 안 합니다.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방송을 보고 현재 2030 세대들이 누가 지금 결혼하겠습니까?
나 혼자 살고 있는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는 이 방송, 이게 MBC입니다. 뒤에서는 이 작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입니까? 결혼주역이 뭡니까? 결혼주역이. 결혼주역이라는 오은영, 이 오은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이 생각이 있나요? IQ가 80이에요. 정말 내가 오은영이라 그런다면은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이런 방송 안 합니다. 결혼주역이 뭡니까? 결혼주역이. 결혼주역이라는 방송을 보고 누가 지금 결혼하고 싶고 누가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상반된 이 미스테리한 상황들을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뒤에서는 앞에서는 뭐 저출산 문제 아까도 보셨죠. 100분 토론까지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 연예인들을 여기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은 가장 완벽한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다 빨아들이면서 어떻게 돼? 자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를 열광하고 있다는, 이게 바로 연예인들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자, 지금 계속적으로 미스테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이러한 미스테리, 신기루와 같은 대한민국을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상적인 보수주의 체제가 뿌리박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이 되고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